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해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시며 끝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주체 103 2014년 12월 15일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장에서 27년간 일해온 차성철 기사장은 오늘도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그날은 위대한 장군님이 서고 세돌술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여기 공장 군에서 경의하는 총비서께서는 2001년 7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새로 정중히 모셔 공장에 우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길이 전해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생산 공정들을 만부하로 돌려 여러 가지 어린이 식료품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께서는 이 공장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해마다 맡겨진 생산 계획을 수행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깨끗한 양심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는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충성의 마음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의 생산 정상화 문제는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도덕 우위에 관한 문제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치 104 2015년 11월 13일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원료 투입으로부터 생산과 포장, 보관과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자동화, 무인화하였다고 하시면서 노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우리 공장의 모든 생산 공정들마다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로 설계하고 만든 첨단 설비들을 꾸준히 갖춰놓은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은 설비 현대화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일 때 대한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남의 것을 쳐다보는 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와보면 수입병이 싹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조건 우리식으로 해내려는 입장과 관점을 기둥처럼 세우고 국산화 실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오보여주고 싶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김옥전 직장장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2차례의 현지지도 이후 공장에서 5명의 박사가 배출됐다고 했습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릴 때 대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지난 9년간 공장에서는 저제품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리고 제품 보관용 용기 위생한 것을 철저히 담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서 수십 건의 신안들을 받아들여서 생산 정상화가 제품 질 제거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애기 조과를 비롯한 22가지 새 제품들을 새로 개발해서 전국의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 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세계의 유일무이한 육아법도 채택되게 되었고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됐습니다. 지금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비롯한 각지 젖제품 생산기지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당의 육아 정책을 높은 생산 실적으로 받들어갈 더 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치 단결하여 부흥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문명이 나날이 꽃펴나는 속에 당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천 남새농장에도 선경마을이 일떠섰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구역 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모든 살림집들을 최단 기간에 현대성과 문화성이 훌륭히 보장된 건축물들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 동지와 만경대구역 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과 금천 남새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호주성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는 인민의 꿈과理想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우리식 농촌 발전의 새 시대를 상징하며 돈뜻하게 일떠선 살림집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는 농업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세계적 숙망과理想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이어 마을이 들썩하게 풍경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돌이가 진행됐습니다. 일꾼들이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찾아 생활용품도 안겨주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도 언제면 저런 훌륭한 집을 차려질까 하고 생각했는데 새 살림집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하늘같은 운덕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 시대의 농촌혁명 강령의 승리를 앞당겨오는 보람찬 사업에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한 리온포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사이의 생산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온포온실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온실남새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공업화, 집약화 실현에 박차를 가해서 남새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 방법과 4-5모작 재배 방법, 원통용 남새 재배 방법과 같은 재배 기술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온실 공간 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4해그루 재배 방법들을 모든 온실들에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중평 온실농장과의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계절적 특성에 맞는 작물별 영양관리, 환경관리, 이 포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남새 생산 계획을 매달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지금 겨울철 조건에 들어서면서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해비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해비침량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인공조명으로 이런 해비침량을 보장해주고 있고, 그리고 낮아진 온도 조건 보장을 위해서는 지열 난방 체계들의 정상 운영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면서 온도 보장 대책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계절 조건에 따르는 영양액 처방을 시시각각 변화시키면서 한겨울에도 남새들이 지장 없이 푸르싱싱하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평온실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최적화, 최량화를 적극 실현해가며 남새 생산을 활성화했습니다.
함경북도 농군맹위원회에서는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 속에 전 세대 애국 농민들의 투쟁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심화시키면서 그들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남새 생산을 부단히 늘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 속에 일도선 온실농장이 도인민들의 식생활 향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 농장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기능 수준도 높이고 허동관리공들 사이의 경쟁도 벌리는 한편 적은 원가로 더 많은 남새를 재배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도 세우며 남새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회주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서 남새 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생산에 도입해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원통형 재배 같은 재배 방법을 받아들이고 무루, 진차 같은 잎남새들을 연속적으로 생산해서 지난 시기에 비해서 생산을 훨씬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기를 단축하면서도 재배 밀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에 따르는 영양액 관리, 작물 관리, 환경 관리를 적극 따라 세워서 한겨울에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828 청년돌격대 관리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위운 창조, 긍정 창조의 기수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운동 사족관을 비롯한 교양 고점들에 대한 참관을 자주 조직해서 돌격대원들이 전 세대 청년들이 지녔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품고 있는 이런 붉은 또한 돌격대가 배출한 영웅들과의 상봉 모임도 조직해서 돌격대원들이 시대와 조국의 부름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온 조선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미풍 열성자 회의를 의의 있게 조직해서 관리국 안의 모든 돌격대원들이 청년미풍 열성자들처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장들마다 있어 위운을 떨치며 덕과 정으로 화목한 우리 사회의 국풍을 더 활짝 꽃피어나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도록 했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서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전 세대들이 힘있게 벌린 애국운동의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급청년동맹위원회의 교양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맹원들에게 전 세대 애국운동 선구자들의 정신세계를 깊이 심어주어서 애국으로 단결된 힘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무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봉래 정방공은 다춘동의 선구자이고 리하순 직포공은 설리마 대거조식이 증산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련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다추 다기대 운동의 봉화를 깊이 올린 김봉래, 리화순 영웅을 비롯한 애국운동 선구자들의 투쟁 기풍은 청년 동맹원들로 하여금 수령의 사상과 뜻을 심장 깊이 간직할 때 애국의 길을 앞장에서 이어가는 시대의 기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설리마 대거조 시기에는 모두가 다 그저 오직 수령님께서 제시한 소녀 시절부터 연로한 오늘까지 한 직종에서 일하면서 노력적 위운을 세운 전옥화 영웅과의 상봉 모임을 통해서 동맹원들은 항상 당과 국가의 걱정부터 헤아려 볼 줄 알고 조국의 짐을 돌기 위해 성실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가 될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공장 청년동맹 일꾼은 전 세대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올해에만도 수백여 명의 청년동맹원들이 3년분, 2년분 년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공장 안의 모든 동맹원들이 더 높은 천생산 성과를 이룩할 요리에 넘쳐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 누구나 존경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 속에는 특유용의 군인의 아내로서 20여 년간 수도의 도로관리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오고 있는 모란봉구역 도로시설관리소 가로 1작업반 작업반장 리명욱 동무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광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이명옥 동무의 남편은 두 팔과 두 다리를 전혀 서지 못하는 전신마비의 특유형의 군인이라며 그런 남편을 돌보면서도 자기들과 같이 도로 관리를 하고 작업반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정말 헐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꾼은 이명옥 동무가 2015년부터 작업반장을 하면서 작업반을 도시경영 부문적인 본보기 단위로 2중 3경명 붉은기 단위로 만들고 지난해에는 스스로 뒤떨어진 작업반으로 자진해 갔는데 그 작업반도 구역적인 앞선 단위로 준비시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성으로서 헐지 않은 인생 행로를 택한 것만으로도 사회적 혜택 속에 많은 사람의 존경 속에 살 수 있겠는데 어떻게 돼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진출했는가고 묻는 기자에게 이명옥 동무는 자기를 이 길로 떠밀어 준 것은 다름 아닌 특유형의 군인인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에 월미도 체육단에서 축구 문지기로 이름을 날리던 이명옥 동무가 특유형의 군인인 조금철 동무에 대해 알고 그와 일생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을 때 영예 군인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과 살면 일생 고생을 지고 다니게 될 것이라며 굳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명옥 동무는 누구든 하게 될 고생인데 자기가 도맡으면 안 되겠는가고 절절히 말해서 어머니를 울렸다고 합니다. 이명옥 동무는 지금도 25년 전인 1998년 4월 25일 위대한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은종 어린 감사와 선물을 받아 안고 결혼식을 하던 날 남편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이 제도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이 몸이 원망스럽다고 육체적 아픔보다도 마음속 괴로움이 더 크다는 남편의 말에서 그는 육체는 상했어도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특유형의 군인 남편의 높은 정신세계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명옥 동무는 남편의 마음까지 안고 어렵고 힘든 초소에 자기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명옥 동무의 집에는 이제는 다 자라 조국보의 초소에 선 아들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조선선행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에 참가해서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남편과 자기에게 안겨주신 사랑에 보답을 못했는데 평범한 도로관리원의 아들을 경축행사 대표로 불러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당의 은종에 격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명옥 동무는 한생 보답의 길만을 걸으리라 마음속 결의를 다지고 또 다졌다고 합니다. 호구가 쏟아지는 깊은 밤에도 혹시 순간이나마 도로에 미흡함이 생긴다면 바로 그 순간에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게 된다면 하는 생각이 잠시도 편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의 기자는 그가 10여일이나 되는 작업반 담당 구간을 하루에 4번이나 오가며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정들도 매일 그렇게 걷기 힘든데 51살의 나이에 힘들지 않는가고 묻는 기자에게 그는 구역이민회의 대의원으로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경로동의 주인으로 감높이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리 걷고 걸어도 힘든 줄 모르겠다고 보답의 길에는 정착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유형의 군인의 아니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건만 바다는 사랑과 정을 한생의 제부로 간직하고 보답의 한 길만을 변함없이 걷고 있는 이명옥 동무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성들, 영예 군인 아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유태복고주의자들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3일 칸 유니스시와 라파우시 등
가자지대 남부의 무차별적인 공습과 잔인한 지상 공격을 가해서 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40여 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북부와 중부에 대한 야수적인 공습으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1만 8,600여 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죽고 5만 59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가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인 인도주의 정화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야수적인 살육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인류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례없는 기상위기를 겪었습니다. 올해 초에 기상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지만 지구 기온은 의연 높았다고 하면서 올해의 엘니뇨 현상까지 발생하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세계 평균 기온은 같은 기간의 역대 기상 관측 자료들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엔은 세계적인 기후 파괴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그것이 극단한 날씨들에 대처할 수 있는 인류의 능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날로 높아가는 온실 가스 농도가 유럽에 들이닥친 열파의 온도를 2.5도씩 상승시켰으며 북아메리카에서는 2도씨의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6월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태평양 적도 부근 동부 및 중부 지역에서 바닷물면 온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세계 각지에서 기록적인 고온과 보기 드문 열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년이 없는 폭우와 큰물, 산사태 등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참혹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참혹한 재앙으로부터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체가 보다 안전하고 공고한 생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경온실에서의 딸기 재배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기를 많이 요구하는 딸기의 특성에 맞게 온실의 습도와 빛 조건을 잘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충실한 씨앗을 골라서 심어 모를 키운 다음 기본 재배구역에 옮겨 심는다고 합니다. 기본 재배구역에서는 딸기모를 심은 기질단지들의 관을 통해 이용량액을 공급해 줍니다. 이 온실의 딸기 재배 방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모를 심는 기질단지들의 높이를 조절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보다 많은 딸기모를 자리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딸기는 씨앗을 심어서 3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경온실에서의 딸기 재배는 일반 토양에서의 딸기 재배에 비해서 재배 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많을 뿐 아니라 제품의 질도 좋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성화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황해남도 서부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령면, 장면 그리고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는데 그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서 전반적 지역에서 아침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라선시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로서 어제보다 높았지만 평년보다는 8도나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로서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지용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바닷가 지역과 라손시에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선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화대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설량은 함경북도 남부 지역에서 10 내지 30c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c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31도 정도겠습니다.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는 개였다가 밤엔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다가 밤에 점차 개겠습니다. 평송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는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선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선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로 일겠고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강원도 해상과 조선 서해에선 북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 정도까지로 높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0일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황해남도,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20일과 21일에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지형의 영향으로 21일과 22일에는 북부 내륙과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6도 이상 낮아져서 날씨가 몹시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